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사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요. 한방눈이 펑펑 한때 내렸습니다. 길이 많이 혼잡하고 미끄럽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이 걱정이지만 눈으로 덮여 하얗게 된 서울 거리는 일단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전 역시 조심하셔야죠. 내년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 바로 서울입니다. 잠시 후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시정 현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개혁으로 얼룩진 국정원도 눈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오늘 자체 개혁안, 셀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고 전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후 국정원 특위 개혁 여야 간사를 연결해서 셀프 개혁안에 대해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or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or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숙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좀 내렸어요? 네, 오늘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국가정보원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예정대로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자체 개혁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의 상시 출입 제도를 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출입을 하고 또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정원은 또 대선 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하기로 했고요. 또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게 되면 감찰실 내에 있는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에 발단이 된 이제 방어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요, 국정원은 이른바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 지령과 체제 선전 선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 반헌법적인 북한 주장 동조 등에 대해서 방어심리전을 수행하기로 했고요. 다만 그 방어심리전 활동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이 철저하게 금지되기로 그렇게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다, 이런 제목이 달렸었는데요.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낡은 청바지 좀 벗고 깨끗한 정장을 입고 나가라고 했더니 넥타이만 달랑 하나 메고 나온 격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이것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부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일단 의문입니다. 그것도 감찰실에 의의를 신청하고 또 감찰실이 법률보좌관실에 심사를 의뢰해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과연 국정원 직원들, 다른 말로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의 월급쟁이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대공 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축소 내지 폐지 이런 거에는 완전히 귀를 닫은 상태여서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혁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 개입을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일단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함량 미달이라고 혹평을 했고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야당은요. 모든 기관에 대한 연락관의 상시 출입 폐지를 비롯해서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개혁 주문으로 시작된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요.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별로 흥분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예상대로 다릅니다. 네. 네. 자, 여야 입장 어느 정도 다른지 직접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의 조사본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발표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 작성 의혹을 조사해왔던 국방부 조사본부가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에 대해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르면 다음 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 관여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아왔던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이에 앞서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었고요. 그 바로 직전 사령관이었던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100여 명에 달하는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실제 조직적으로 이 업무와 무관한 정치 댓글을 달고 이를 유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상당히 또 주목되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파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 2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설경이 아름다운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풍경은 아름다운데요. 고속도로나 도로 곳곳으로는 이 내린 눈 때문에 지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가 죽전까지 무려 36km나 길게 이어져 있고요. 이후로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서창이나 여주 일대 눈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밀리는데요. 반월터널에서 동수원까지 길게 밀리고 인천 쪽으로는 강천터널에서 여주 분기점, 이천 일대, 호법 일대, 또 용인에서 동수원까지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동구포까지는 24km나 답답하고요. 월곶 분기점에서 서청 분기점까지도 답답해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심한 편인데요. 강변북로나 또 올림픽대로 모두 강남권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월릉 분기점에서 상계교, 같이 가는 화랑로도 장안교에서 녹천교까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종로가 3가에서 1가 쪽으로 어렵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종안분기점에서 하월국 램프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위로는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겠고요. 시흥대로는 기아대교 앞에서 박리 3거리까지 서행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년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여야 간의 눈치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승부처는 역시 서울시장 선거죠. 재선 의지를 밝혀온 박원순 서울시장.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시 후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훌쩍 2년이 확 지났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세월이 빠르죠? 세월이 네. 빠릅니까? 네. 네네. 스스로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일해보신 결과 혹시 점수를 매기신다면 이 셀프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인데 셀프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네. 혹시 시장님께서요,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스스로, 혹시 스스로의 시정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스스로 네?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님들이 다 평가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인터뷰 한 김에요. 네네. 먼저 이런 답변에 앞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 왜 이번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 5cm까지 더 내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설 작업하고 있지만 네네. 또 저희들이 골목까지 다 치우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집 앞 눈 치우기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사실 평가야 시민들이 하셔야 될 몫이고요. 예. 다만 저는 그동안 어떤 구체적 일도 일이지만 네. 우선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네. 그래서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런 제가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심야버스 이런 게 다 그 결과물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 9호선 민자사업을 혁신한다거나 동대문 DDP나 세빛둥둥섬 이런 것들도 시민을 기준으로 바로잡고 해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제 공공행정 대상을 받았고요. 네. 아직 2년 어찌 보면 긴 세월이기도 한데 또 너무 짧더라고요. 뭘 해보기에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복지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한 23조 정도. 네. 그 가운데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약 32%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 복지 예산 비율 좀 많습니까? 아니면 더 모자랍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 복지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낭비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또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복지 문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언급해 주셨는데 영유아 보육법 국가에서 이제 보조하는 비율 놓고 좀 중앙정부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돌이라기보다는 서로 재원을 놓고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거죠. 아, 의견이 다르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사실 영유아 보육법, 그러니까 무상 보육 문제는 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사실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추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재원이, 서울시가 8, 중앙정부가 2로 이렇게 서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분담률이. 네. 그래서 그게 좀 많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서울과 중앙정부의 비율을 6대4로 해달라. 이게 저희들 요청인데요. 네.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라는 게 그동안 여야가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는 이게 좀 반드시 그렇게 통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유아 보육법, 이제 무상 보육 문제도 그렇지만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 이것을 놓고도 또 중앙정부와 또 자치단체 간에 서로 얼마씩 재원을 나눠 부담하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이제 내년 7월부터 이걸 시행하면요. 네. 기초연금이 98,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실제 인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만 1,300억이 되고요. 네.
또 2015년에는 이제 7월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하면 그게 2배가 더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큰 지방 정부는 사실 돈이라는 게 저희들은 세금을 뭐 따로 뭘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중앙 정부가 요 범위 안에서 요 세원으로 살림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정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뭉텅이 돈이 이제 뭐 1,300억 뭐 3,000억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정말 살림 살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시만이 아니라 사실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경기도 같은 데서도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결국은 중앙정부의 뭐 사업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볼멘 소리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난 7월에 경전철 10개 노선 건설 계획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혹시 뭐 선신성 사업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혹시 뭐 그 내년 선거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제 시민들이 혹시나 이게 이제 그 시민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하철 9호선이 그동안 세금을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계약을 재조정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거의 3조 2천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 재계약을 했거든요. 예. 시민펀드까지 그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경전철 사업은 네. 이게 도시철도 3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시민의 발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3기 지하철이 이제 다른 도시, 예컨대 김해나 의정부, 용인처럼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이거는 우선 이런 작은 지방 도시가 아니라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게 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지하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승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요가 결코 다른 지방 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지금 차를 갖고 다니면 에너지 낭비되죠. 또 건강 문제죠. 또 뭐 대기가 나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하철을 만들어서 10분 안에 어디서 걸어가나 이렇게 지하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원칙이니까요. 예. 뭐 이거는 저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잠실에서 짓고 있는 제2롯데월드 고층 빌딩 이 층수 조정 문제는 이제 완전히 일단락된 겁니까? 사실은 그게 물론 문제 제기가 있기는 했죠. 지난번 그 헬리콥터 사고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는 그 뭐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 건축 허가 당시부터 예.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 국토부 등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가 고도 제한 철회 방침을 결정하면서 진척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오히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결론이 있어야 층수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은 이전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이제 층수 조정은 좀 힘들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뜻인가요? 뭐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허가가 이미 났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왜 서울 공항의 이런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뭐 서울시가 이것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일단 좀 말의 말씀이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은 드네요. 아니 뭐 달라진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이 내년 지방선거가 6월 4일에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뭐 여론조사 결과 이런저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꼭 딱 맞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이 보면서 어떤 게 느끼세요? 뭐 이혜원 최고위원 뭐 여러분들과 이제 비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이제 선거가
사실 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임기가 다 합쳐서 2년 8개월밖에 안 된 보궐선거로 제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6개월이나 저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못했던 뭐 여러 정책적 이런 사업들을 갈무리하고 추진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선거에 관련된 여러 뭐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중심을 잡고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제대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예. 네. 그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님께서 신당 창당을 공식한 안철수 의원과는 큰 틀에서 협력하고 같은 꿈을 꿔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전에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글쎄요, 뭐, 우선 안 의원님도 저도 이제 어떤 그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야말로 최근에 저희들이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뭔가 좀 과거와는 다른 정치, 또 시민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정치에 들어온 것인데요. 네. 그렇게 보면, 뭐, 물론 이제, 이미 안 의원님이 새로운 신당을 만드시면, 제가 이미 그 당원, 민주당 당원이 돼 있으니까, 네. 서로 협력하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보면 큰 틀에서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국민의 소망이라는 큰 틀, 그것은 또 뭐 단일화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망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라는 게 또 늘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은 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 이 또 같은 말씀해 주시네요. 예, 네. 정치 이야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에 대해서 종북몰이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이런 발언도 했고 또 최근 이제 정의원 사재단의 이제 시국미사와 관련해서 박창신 신부가 국보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보법 시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보와 인권이 뭐 다 함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함께 가는 그런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제가 지난 80년대, 90년대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을 때 보면 굉장히 남용이 많았죠. 그래서 예. 사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국보법은 개폐해야 된다. 그게 거의 일치된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때는 또 미국 국무성이나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요청까지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저는 뭐 변호사를 그 후에 이제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일부 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정도 됐고 그리고 또 적용이 사실상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문화돼서 쟁점이 사라진 걸로 봤는데 또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개폐돼야 될 것인지 네. 완전히 폐지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정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변호사나 그런 어떤 인권의 업무에서 떠났습니다만은 어떤 전문가들이나 법학자들 인권단체들이 좀 더 깊이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과의 인터뷰를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의 인터뷰 도중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 개만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190님의 질문인데요. 호랑이한테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분의 죽음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바로 전날 호랑이 관람하고 왔었는데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돌아가신 그 사육사의 발인이 오늘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동물원 혁신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동물원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재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거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네. 새로운 모습의 그런 동물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질문 드리지 못했는데 청취자분 질문이 쏟아졌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갖고 좀 길게 인터뷰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인데요. 8900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주셨고요. 0045님은 예스입니다. 개혁이 될 거라는 희망 아래 예스인이 부디 스스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뭐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요.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정면 인터뷰 두 번째 라운드 국정원의 개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부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정원의 개혁 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는데요.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 연결해서
이번 자체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간사인 김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이제 보고했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국정원이 방첩기관이자 또 북한 내지 적성국가의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특수한 기관인데도 네. 또 스스로 그 개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고심해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개혁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예. 또 국민의 어떤 그 수요에 네. 맞는 그런 개혁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고심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 있습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야 또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예.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이제 국내 파트를 이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어요. 실제 국내 파트 폐지는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도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크게 거론할 상황이 아니고요. 네. 나머지 여야 합의가 되어서 합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를 앞으로 어떻게 그 구체화하고 또 그 제도화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의 하나로 이제 지적된 것들이 이제 그 정치 개혁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이것과 관련해서 자체 개혁안 내놓은 거 보면은 전 직원의 정치 개혁 금지 서약 그리고 퇴직 증언도 퇴직 후 3년 동안 그리고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이제 감찰실 내에서 부당명령 심사 청구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야권에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부 통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속성상 어떤 그 지시 내용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어떤 업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고 외부의 어떤 형태로든 구제 절차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그 개혁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 국정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또 많은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야가 논의해서 좀 더 뭐 고치든지 수정하든지 그럴 부분은 여지는 남아 있나 보죠? 예,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여야 의원들의 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 여야 합의안이 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공수사권이나 앞서 언급해 주신 국내 파트 폐지 문제 또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야권, 야당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완전히 비껴갔다. 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국정원의 그 대공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전혀 이번 그 국정원 개혁 특위의 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역시 전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회의 그 예산의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그것이 국회법에 규정해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서 국회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거나 어떤 법안을 그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적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정원 스스로의 의견을
업무보고장에서 밝혔을 따름이고 네. 업무보고 내용에 그 국정원 개혁안에다가 국회 개혁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타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 또 그렇군요. 자,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정보기관이나 국회, 정당, 사회단체 등에 출입하는 정보관 상주제도, 영어로 뭐 IO, 인텔리전스 오피스라고 이렇게 약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상주제도를 폐지한 것은 또 반면에 나머지는 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정원이 전향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그런 IO의 어떤 활동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국정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 IO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 활동을 해오고 또 그런 정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우리 그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런 폐지하는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방식이나 어떤 업무의 수행 매뉴얼을 정해서 폐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북 정보 또는 방첩 활동이 하루아침에 어떤 그 대상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관들의 활동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금지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보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보완책 마련 또는 합리적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야당 쪽에 한번 저희가 바로 의원님 인터뷰 마무리하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지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김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네, 회의하느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전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그 자체 개혁안 총평을 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중이 제 머리 못 끝난다는 우리 속담이 맞는 것 같고요. 쥐꼬리만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아직도 철저한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쥐꼬리마다 따라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IO 상시 출입 금지도 지금 아주 극히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부당 신고 센터를 두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국정원과 같은 상명하복을 가진 문화에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대단히 미흡한 안이고 결국은 국정원이 아직도 어떤 외부에 의한 감독이나 외부에 의한 개혁보다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주물럭주물럭 하겠다 하는 의견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IO, 이제 정보요원을 말하는 건데, 또 자체적으로 이제 부당 명령한 것에 대한 이제 정치 개입을 좀 금지하기 위한 심사 청구센터를 내부에 설치하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원 자체를 유지하는 자체 내에서 보면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또 이 여당 측의 주장도 있고 국정원 측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물론 정보 수집에 있어서 기관 출입은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는. 그러나 지금처럼 상주 정보관제들을 두거나 담당관제를 두면 이것이 굉장히 권력 남용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에게 명함을 준 것이 이제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이게 뒤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보다는 명함 이렇게 뿌리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고 어떤 그런 권력 남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해야 될 국내 보안 업무보다는 무슨 정치 동향이나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권력 남용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그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결국은 입법화를 해야만이 그것이 확실하게 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부 규정에 의한 센터 설치는 그거는 국정원 직원이 누구도 그건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흡한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편에서 이제 국정원 측에서는 입법을 하게 되면 국정원 요원들이 정말 해야 하는 활동이 위축되고 국정원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국정원이 그것은 결국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불법행위를 안 하고 부당한 행위를 안 하는데 뭘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건 앞으로도 계속 불법행위를 해야 되고 부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나 제보되거나 대외적으로 드러날까 봐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죠. 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정정당당한 활동하는데 왜 그것을 내부 제보자 제도를 왜 반대하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남재준 국정원장이요. 어떠한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 사실이 쪽에서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미국도 CIA가 그 비밀 공작 하나하나까지 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못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하면서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 제도를 우리가 가서 실제로 여야가 가서 보고 그럼 그 기준대로 할 거냐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그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물론 보고하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중에 정보위원 아주 극히 제한된 국회의원에게만 철저히 사사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주의도 지키면서 또 국정원의 예산이나 업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사실상의 이제 국내 파트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국내 조직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국정원 쪽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게 이 남북관계 전체적인 것을 상황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새누리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 정보 파트를 대폭 축소하자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해외 파트, 대북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 파트나 해외 파트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하고 승진해도 도움이 안 되고 국내 파트를 해야 이제 거기에 정치 정보나 이런 거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또 유력자에게 제공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이렇게 우대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비례해져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그 국내 보안 정보만 수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정치 정보나 경제 정보, 산업 정보는 사실 법에 근거가 없는 거고요. 네. 대북 테러나 무슨 방첩 테러, 대국가 전복, 국제 범죄, 대공 분야 이런 국한된 분야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직무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파트가 그렇게 비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공 수사권 문제는 저희가 좀 의제에서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의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함량미달의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네네.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정도는 입법이 돼야 되고요. 새누리당도 그 부분까지는 저는 동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입법이나 이런 제도 개선은 국회가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하여튼 확실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이 안 되고요. 지금 국정원 측에서 내놓은 것은 자체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 생각이세요? 저희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국회에서 투쟁을 해야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간에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적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면은 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서로 신뢰가 알겠습니다. 완전히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어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 인데요. 5385님은 노입니다. 다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354님은요. 글쎄요. 반성했다고 해서 다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의견이 너무 다르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